그날 내 29번째 생일 파티는 완벽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야. 내가 임신했어.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그녀의 시선이 내 남편, 민준에게로 향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언니.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 무너진 건 내 마음이었다. 언니, 지은 언니는 항상 내 인생의 그림자였다. 우리는 쌍둥이처럼 닮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만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빛이었고 나는 그림자.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언니에게 쏟아졌고 나는 그 나머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자랐다. 고등학교 때 언니가 학교 미인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는 뒤에서 박수 치는 역할. 대학에 갔을 때 언니가 명문대에 합격한 반면 나는 그저 평범한 학교에서 버텼다. 그런데도 나는 언니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육이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 끈끈한 유대, 하지만 그 유대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줄은 몰랐다. 민준과 나는 3살 연하의 그를 만나 결혼한 지 겨우 2년째.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 이 강남 아파트로 이사 왔고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민준이 내 귀에 속삭이던 말, 오늘 내 생일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 선물이 언니의 뱃속에 있었다니.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고 아빠는 헛기침을 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언니는 여전히 그 미소를 유지하며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언니의 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축하해. 정말로.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민준 오빠 거라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나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오래된, 누렇게 변한 편지. 언니가 18살 때 쓴 편지. 그 안에 담긴 비밀. 이걸 읽어봐. 내가 왜 나한테 항상 미안해하던지 이제 알게 될 거야. 편지는 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동생아, 미안해. 그날 밤 내가 한짓 내가 대신 짊어져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 비밀은 영원히 묻어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16살의 나와 18살의 언니?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일어난 일, 언니가 남자친구와 다퉜고 그 남자가 언니를 때리려 했을 때 언니는 공포에 질려 그 남자를 밀쳤고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죽었다. 순식간에. 언니는 패닉에 빠졌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뒤집었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내가 밀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과실치사로 끝났다. 나는 청소년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언니는 자유로웠다. 그 후 언니는 명문대로 가서 좋은 직장, 좋은 남편을 얻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 애썼다. 그 편지를 읽는 언니의 손이 떨렸다. 이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언니, 내가 나한테 빚진 게 많아.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하네? 민준 오빠까지
민준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빠는 나중에. 지금은 언니랑 이야기할게. 파티는 엉망이 됐다. 손님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갔고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희들 왜 이렇게. 가족인데, 하지만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다. 민주는 언니와 함께 갔고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거리. 이 도시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한 이혼이나 소송이 아니야. 언니가 내게 한 대로 그녀의 모든 걸 빼앗아야 해. 그녀의 명예, 그녀의 미래, 그녀의 아이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조차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내 인생은 망가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나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이제 자유가 필요했다. 언니는 대기업의 PR 팀장, 민주는 그녀의 회사 파트너. 그들은 이미 손잡고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첫 번째 계획, 증거 수집. 언니의 과거 범죄를 파헤치고 민준과의 불륜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언니의 심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야. 작은 흠집도 용납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언니는 항상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했으니까. 그걸 이용할 거야? 며칠 후, 나는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동생아, 그 편지는 어떻게 찾았어? 그녀의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언니가 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간직한 거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실수였어. 하지만 이 아이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실수. 언니, 내 인생 전체가 내 실수 위에 세워진 거야.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야. 정의, 아니, 나만의 정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오빠, 언니랑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 나는 언니의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지은 씨의 과거, 과실치사 사건. 증거 첨부 사진과 증언서. 언니의 동창 하나를 설득해 입을 열게 한 거야.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가 조금씩 금이 갈 거야. 뉴스에 실릴 날이 멀지 않았다. 복수의 첫 열매는 빨리 맺혔다. 언니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PR 팀장 지은 씨,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던데 직원들이 속삭이고 클라이언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가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 생일을 망친 대가야. 그녀는 울었다. 제발, 동생아. 이 아이를 생각해. 무고한 생명인데, 무고한?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언니의 아이가 무고하다면 내 잃어버린 청춘은 뭐지?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16살의 나는 철창 너머로 가족을 봤다. 언니는 매주 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였다. 고마워, 동생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출소 후 나는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공부. 언니는 나를 도와줬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소개시켜준 민준. 좋은 사람일 거야. 너한테 딱 맞아.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 민준은 언니의 옛 연인이었어. 나는 나중에 알았다. 언니가 민준을 나에게 떠넘긴 거 왜? 그녀의 자유를 위해. 이제 나는 언니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았어. 그녀의 게시물, 완벽한 삶의 조각들. 임신 발표 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그 아래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 축하해요. 하지만 과거의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회수가 폭발했다. 언니의 팔로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나에게 만나자고 했다. 공원에서 그날 밤의 장소. 아이러니했다. 동생아, 제발 그만해. 내가 모든 걸 인정할게. 민준이랑 헤어질게. 이혼할게. 전니의 눈이 붉었다. 배가 부풀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늦었어, 언니. 내가 내 인생을 훔친 대로 나도 내 걸 훔칠 거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뭐든 해. 돈 줄게. 집 줄게. 제발. 나는 웃었다. 돈. 집.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언니, 내가 가진 건 명예와 미래야. 그걸 빼앗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언니의 삶을 조종했다. 익명으로 기자에게 팁을 줬다. 대기업 PR팀장의 숨겨진 과거의 기사가 나왔다. 헤드라인, 성공한 여성의 어두운 비밀, 과실치사 은폐 의혹. 언니는 휴직을 강요받았다. 회사에서, 가족에서 고립됐다. 엄마 아빠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언니를 망치냐? 가족을 생각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가족. 언니가 가족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거예요. 민주는 나에게 돌아오려 했다. 미안해. 언니가 강요했어? 나도 모르게 그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약해 빠진 남자. 언니의 꼭두각시. 나는 그를 이용할 거야? 좋아, 오빠. 나랑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내 무기. 언니를 더 아프게 할 무기?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언니의 뉴스를 확인했다.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유일한 기쁨.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정말 무고한가? 언니의 잘못을 왜 이 아이가 치러야 할까? 나는 베개를 베고 누워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증오인가? 한국 드라마처럼 내 인생은 이제 복수극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차가워졌고 더 고독해졌다. 언니의 휴직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과거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찾았다. 그 남자, 언니의 옛 남친.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작은 원룸, 서울 변두리. 그 아이가. 당신 언니예요. 그녀의 눈에 증오가 피어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때 대신 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울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내 동맹. 언니에게 소송을 제기할 거야. 과실치사 은폐로. 소송 소식이 언니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 아파트.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다. 동생아, 이게 다 내 짓이지. 왜?
왜 나를 파괴하려 해? 나는 차를 따랐다. 언니, 내가 먼저 파괴했어. 내 청춘, 내 사랑, 내 미래를. 그녀는 배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그 아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 세상이 날 저주할 텐데. 나는 그녀의 배를 봤다. 작은 생명.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언니, 내 선택이야. 나처럼 내가 책임져. 민주는 이제 내 곁에 있었다. 그는 언니를 피했다. 나, 이제 너만 사랑해.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는 바람둥이, 하지만 유용했다. 나는 그를 시켜 언니의 일기를 훔치게 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었다. 민준과의 불륜, 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다른 비밀. 언니는 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돈을 챙겨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 증거가 일기에. 나는 그것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언니의 삶은 이제 지옥. 소셜미디어는 비난으로 도배됐다. 가짜 페미니스트, 가족 파괴자. 한국 네티즌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포기해. 모든 걸 인정하고 사라져. 그녀의 답, 싫어. 싸울 거야. 너도 후회할 거야. 그녀의 반격이 시작됐다. 언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에 대한 고소. 명예훼손.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증거가 산더미였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엄마 아빠의 집, 한옥 스타일의 오래된 집, 서울 외곽. 모두 모였다. 언니, 민준, 나, 엄마가 울며 말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됐어? 쌍둥이잖아. 혈육이잖아. 언니가 말했다. 엄마, 동생이 날 죽이려 해요. 제발 말려주세요. 나는 웃었다. 언니, 내가 날 죽였어. 16살에 아빠가 충격받았다. 뭐? 그 사건. 언니는 무너졌다. 가족의 유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교도소의 철창, 언니의 얼굴. 고마워, 동생아.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나는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 중심가, 현대적인 건물. 언니의 변호사는 유명했다. 피고 지은 씨는 피해자입니다. 과거 사건은 과실이었고 은폐는 가족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저는 16살에 감옥에 갔습니다. 언니를 위해. 그런데 언니는 제 인생을 갉아먹었습니다. 불륜, 배신의 재판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자매 복수극, 누가 진짜 피해자, 제목들이 쏟아졌다. 한국 사회는 열광했다. 페미니즘 vs 가족주의, 도덕적 딜레마. 언니는 임신 중 스트레스로 입원했다. 뉴스에 나왔다. 태아 건강 위협. 나는 병원에 갔다. 그녀의 방, 창가에 앉아. 언니, 아직도 싸울 거야. 그녀는 창백했다. 네, 너처럼. 포기하지 않을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강해졌다. 그녀의 반격, 민준의 비밀. 그는 과거에 사기를 쳤었다. 언니가 그걸 알았고 이용했다. 이제 그 증거가 나왔다. 민준은 나를 배신했다. 미안해. 언니가 강요했어. 또? 나는 분노했다. 이제 민준도 적. 나는 홀로 섰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독해. 엄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악마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계획, 언니의 뇌물 사건 공개.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 수사가 시작됐다.
언니는 체포됐다.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서 수갑찬 사진이 신문 일면.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밤마다 악몽. 그 남자의 얼굴, 피 흘리는. 나는 정말 정의를 행한 걸까? 아니면 그냥 괴물이 된 걸까? 재판의 클라이맥스. 언니는 감옥에 갔다. 과실치사 은폐와 뇌물죄. 민주는 사기죄로 별도 재판.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텅 빈 아파트. 가족은 나를 버렸다. 나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다. 네온 불빛 아래 눈물이 흘렀다. 언니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동생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내 일부야. 우리는 같아. 복수한 내가 나보다 더 고통받을 거야. 이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공허했다. 트위스트, 아이가 태어났다. 언니의 아이, 하지만 DNA 테스트로. 민준의 아들이 아니었다. 언니의 옛 연인, 그 죽은 남자의 동생. 언니는 그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다.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지만 아이는 무고했다. 나는 감옥에 갔다. 언니를 봤다. 언니, 이 아이는 내 복수가 아니야? 우리 복수야. 우리는 울었다. 화해. 아니, 이해. 나는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언니의 유언처럼. 결말은 비극적. 나는 아이를 안고 서울을 떠났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 누가 옳았을까? 당신이 판단해.